여러분, 혹시 과거의 훈장이나 지울 수 없는 후회의 그림자 속에 갇혀 현재의 소중한 행복을 놓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찬란했던 젊은 시절의 성공담, 혹은 뼈아픈 실패의 기억들이 마치 무거운 짐처럼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과거라는 아름답고도 슬픈 영화관에서 벗어나 지금, 여기, 현재라는 무대 위에서 새로운 막을 올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영광은 한때 우리를 빛나게 해주었지만 이제는 낡은 소품일 뿐입니다. 과거의 상처는 우리를 아프게 했지만 이제는 희미한 흉터일 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낡은 소품과 흉터를 여전히 현재의 삶에 억지로 끌어들이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마치 잊지 못할 첫사랑의 사진을 지갑 속에 넣어 다니듯 과거의 기억들을 놓지 못하고 끊임없이 곱씹으며 현재의 인연과 기회를 망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질긴 과거의 굴레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현재라는 눈부신 햇살 아래 진정으로 자유롭고 평온한 노후를 맞이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시간을 초월하는 지혜를 담은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빌려 과거로부터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는 3가지 실천 원칙을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 과거의 경험을 나라는 사람과 동일시하지 않는 연습. 둘째, 현재에 집중하는 몰입의 기술을 연마하는 것. 셋째, 새로운 배움과 성장을 통해 과거의 낡은 자아를 끊임없이 업데이트하는 태도. 이 3가지 원칙은 과거의 얽매인 삶을 청산하고 현재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강력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 분의 감동적인 변화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현재를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한때 잘 나가는 사업가였던 최준석 씨는 IMF 외환 위기 때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의 나이 50대 초반, 그는 순식간에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그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 술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과거의 화려했던 삶에 대한 미련은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더 이상 세상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서예 교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서예가가 꿈이었지만 돈을 벌기 위해 그 꿈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서예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붓을 잡는 것조차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먹을 갈고 붓을 놀리는 과정에 집중하면서 그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과거의 괴로운 기억들이 서서히 잊혀지고 현재의 붓끝에만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정성껏 써내려가는 동안 그는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서예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났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들과 교류하며 외로움을 잊었습니다. 그는 다시 삶의 의욕을 되찾았고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꾸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최준석 씨는 서예가로 활동하며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합니다. 그는 과거의 실패를 딛고 현재를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최준석 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큽니다. 과거의 아픔에 갇혀있는 한 우리는 결코 현재의 행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현재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그 해답을 찾아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바탕으로 3가지 실천 원칙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과거의 경험을 나라는 사람과 동일시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이 원칙은 우리를 과거의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첫 번째 열쇠와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원칙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오민지 씨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민지 씨는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의 행복했던 결혼 생활을 잊지 못하고 몇 년 동안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매일 밤 사진첩을 들여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고 혼자 있는 시간을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행복했던 아내 오민지로만 머물러 있으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친구로부터 나를 비우는 시간이라는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명상 프로그램에서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녀는 슬픔, 그리움, 분노와 같은 감정들을 억누르거나 회피하는 대신 그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감정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 나라는 존재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또한 과거의 경험을 나라는 사람의 정의로 삼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나는 불행한 과부라는 생각 대신 나는 앞으로 행복해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오민지 씨는 과거의 슬픔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여성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녀는 명상 강사로 활동하며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민지 씨의 이야기는 과거의 경험이 우리를 규정하는 유일한 잣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자아와 시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따라 변화하는 존재이며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이 되어간다. 과거의 나는 현재의 내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과거의 나는 단지 과거의 나일 뿐입니다. 현재의 나는 과거의 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과거의 경험을 나라는 사람과 동일시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슬픔, 분노, 후회와 같은 감정들에 휩싸이지 말고 그 감정들을 관찰자 시점에서 바라보십시오. 감정은 단지 일시적인 현상일 뿐 나라는 존재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과거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과거의 실패를 통해 배운 점을 찾고 과거의 아픔을 통해 성장한 부분을 발견하십시오. 과거의 경험은 우리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새로운 경험에 적극적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십시오. 새로운 경험은 우리를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과거의 경험은 우리 삶의 일부일 뿐입니다. 과거의 경험에 갇혀 현재의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나로부터 자유로워져 현재의 삶을 마음껏 즐기십시오. 둘째, 현재에 집중하는 몰입의 기술을 연마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 현재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은 진정한 행복을 찾는 지름길입니다. 이 원칙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박선영 씨의 이야기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선영 씨는 은퇴 후 무료한 시간을 보내며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직장 생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매일 아침 과거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여 매일 밤 잠을 설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노인이 되어 병들고 외로워질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친구로부터 마음 챙김 명상이라는 것을 소개받았습니다. 마음 챙김 명상은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명상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명상이 지루하고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과거의 생각과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한 결과 그녀는 점차 현재의 순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호흡을 느끼고 자신의 몸의 감각을 느끼고 자신의 주변의 소리를 들으며 현재를 온전히 경험했습니다. 명상을 통해 그녀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단지 자신의 생각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 생각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박선영 씨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현재의 삶을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명상을 하고 요가를 하고 정원을 가꾸며 현재에 집중합니다. 그녀는 또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며 현재를 풍요롭게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박선영 씨의 이야기는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현재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행복은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즐기는 능력 속에 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에 집중하고 현재를 즐길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현재에 집중하는 몰입의 기술을 연마할 수 있을까요? 첫째,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마음 챙김 훈련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명상과 요가는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둘째,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에 몰두해야 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몰입의 경험은 우리를 현재에 집중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해소해 줍니다. 셋째, 주변의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과 같은 작은 일상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십시오.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현재에 머물게 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은 우리를 현재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현재를 즐기십시오. 현재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셋째, 새로운 배움과 성장을 통해 과거의 낡은 자아를 끊임없이 업데이트하는 태도입니다. 낡은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듯 낡은 생각과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원칙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강동철 씨의 경험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동철 씨는 은퇴 후 급격한 사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몰라 자녀들과 소통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는 또한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에 대해 무지하여 젊은 세대들과 대화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존재가 된 것 같아 슬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손자의 권유로 스마트폰 강좌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 사용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배운 결과 그는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녀들과 SNS를 통해 소통하고 친구들과 온라인 게임을 즐겼습니다. 그는 또한 새로운 정보를 검색하고 온라인 강좌를 들으며 새로운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스마트폰 강좌를 통해 그는 자신이 아직도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낡은 자아를 버리고 새로운 자아로 거듭났습니다. 현재 강동철 씨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강동철 씨의 이야기는 새로운 배움과 성장이 우리를 얼마나 젊고 활기차게 만들어주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배움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배움은 늙어가는 육신의 활력을 불어넣고 쇠퇴하는 정신의 새로운 불꽃을 일으킨다. 그렇습니다.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은 우리를 낡은 자아로부터 해방시키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새로운 배움과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첫째, 호기심을 잃지 않고 배우는 것을 즐겨야 합니다. 세상에는 배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찾고 배우는 과정을 즐기십시오. 배움은 결코 지루한 일이 아닙니다. 배움은 우리를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활동입니다. 둘째,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십시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우리를 낡은 틀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혀줍니다. 셋째,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야 합니다. 자신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배운 것을 공유하는 것은 자신의 지식을 더욱 공고히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보람을 느끼게 해줍니다. 새로운 배움과 성장은 우리를 과거에 머무르지 않게 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낡은 자아를 버리고 새로운 자아로 거듭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젊고 활기찰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외로움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고독을 즐기며 살아가는 지혜를 발견하셨기를 바랍니다. 타인에게 기대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